무기수로 판정이 난 1899년 7월 이후에 이승만은 비교적 옥중에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결코 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처지에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실을 여는 등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시문을 짓고 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생활 자체가 하나의 이승만의 가열찬 어떤 수련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이승만의 옥중 시기가 중요한 것은 그때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널리 알려진 그 사진입니다. 저 앞줄에 저 한중앙에 있는 사람이 그 유성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내무 협판까지 한 그런 고위 관료인데요. 형이 육일준입니다. 그래서 육일준이 일본에서 계속 어떤 그 고종 황제에 저항하는 어떤 그 불계의 업무, 이 반역의 업무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1902년에 이 한성 감옥에 입감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저 이상재 씨입니다. 이상재 씨고 나머지는 다 소개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사진 왼쪽에 있는 청년 이승만인데 아직도 쇠사슬로 몸을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감옥 속의 이승만은 불계 반역을 꾀한 중재인으로서 비록 10년의 형기를 받고 있었지만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의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진에서 보는 이승만과 옥중에서 생활하면서 이승만의 인품, 학식, 그의 포부를 알게 되고 이승만을 존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승만의 감화를 받아서 한 40여 명이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요. 이 한국의 양반 사회에서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 유수한 안동교회 등등 이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인데요. 바로 이 서울 장안의 그 일급 양반 가문들의 기독교 세력들, 이 세력들이 결국은 이승만의 그 평생에 걸치는 후원자로서 3.1운동 이후에 한성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하던가 이후 하와이에서 이승만의 그 독립운동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이승만이 환국할 때도 그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가지고 결국 한국 근대화, 문명 개명 근대화의 한편의 주류 세력이 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독교 세력은 바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서 형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 이승만의 정신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를 지난번에 이승만의 혁명가였다, 자유인이었다, 세계인이었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1899년 2월경인가 그 모진 고문 속에서 형틀에 묶인 가운데서 절망의 순간에서 어느 날 아침에는 문이 열리면서 간신히 들어와서 형틀을 풀었습니다. 이제 끌려나가서 죽는가 보다 했더니 같은 형틀에 묶여있던 다른 죄수가 다른 동지가 끌려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로부터 들은 설교를 기억했고 그렇게 해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갑자기 간방하니 환해지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저들 선교사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구심과 정오심이 사라지면서 저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저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소개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머리로서만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에서까지 기독교인으로 자유인으로 또 세계인으로 변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정신적 변화과 더불어 감옥에서 그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또 그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와 같은 사전의 편찬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정신이라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이론적이거나 그 사상적 배경에서 그야말로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주류에 속한다고 할 만한 그러한 그 탁월한 저서 독립정신을 또 지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창립한 제국신문에도 계속 그 논설을 기고해서 1902년부터 14개월간입니다만 이승만의 옥중 논설은 장안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논설이 실린 그 신문의 판매 부수는 달라졌다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대중적 언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김영선 그 한성 감옥 서장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 학교를 또 개설해가지고 한성 감옥에는 약 한 300명 정도의 죄수가 갇혀 있었는데요. 거기 어린이와 어른반을 만들어서 한문, 명심보감과 같은 그런 동양의 고전뿐만 아니라 한글, 산수, 국문, 국사, 윤리, 산수, 세계지리 등 신학문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복당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성준, 이상재를 비롯한 그 중요한 어떤 그 계명 관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이 40여 명의 고급 관료와 지식인들의 기독교 개종은 선교사들에게 큰 충격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분여자 정도나 그 다음에는 하루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소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인데 이승만이 장안의 1급 인사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은 크게 감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이승만에 대한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의 또 원천을 이루기도 했고요. 또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 안에 서적실, 도서실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도합 나중에 되면은 한 250건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추록할 당시에는 500여 건으로 그 도서실의 양이 늘어났고 주로 기독교의 교리서와 정교서가 중심을 이루지만은 세계 역사, 지리, 공법 그리고 기타 중국의 그 제도 개혁, 당시 변법 개혁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한문 서적이 주류를 이루지만 한글 서적도 영문 서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영한 사전을 편찬하면서 그냥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고 일본어 영어 사전을 구해서 그걸 참조하면서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영어 편찬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옥중에서 이미 탁월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고 1902년 영일동맹이 체결되고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영일동맹을 영역을 한 게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근데 유영익 교수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고 옥중에 있는 한 청년이 번역한 영일동맹의 영역본이 실제 영국과 일본이 만든 영역본과 대조할 때 손색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의 영어 실력은 이미 탁월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그것이 1905년 미국으로 이승만이 넘어갔을 때 5년 만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1급 대학에 3개의 학위 과정을 다 취득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안창호 선생도 넘어갔고 김규식 씨도 유학을 갔고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조병옥 씨나 다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만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사학위. 그건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승만은 벌써 감옥 안에서 아주 탁월한 수준의 그 어휘의 선택과 구사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러한 생활을 하는 나머지 드디어 1905년에 석방이 됩니다. 고종 황제는 두세 차례 선교사들과 미국 공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석방을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1904년에 8월 달에 이승만을 석방을 합니다. 이때는 벌써 노일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의 승리가 굳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지용이라는 외부 대신이 고종 황제와 일본의 당시 이미 실력자로 부상된 일본 하야시 공사에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렌 공사 역시 자기가 그렇게 고종한테 부탁을 했으면서도 고종이 말을 두지 않으니까 역시 하야시 공사에게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야시 공사가 과연 어느 정도 힘을 썼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1904년 8월 달에 이승만은 석방이 됩니다. 알렌이 1904년에 하야시 공사에 접근을 해서 이승만의 석방을 요구를 할 때 그 사실을 한 이승만은 알렌 공사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냅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알렌 공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도 외국 공사가 일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뜻은 참으로 고맙기 짝이 없으나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석방이 되었을 때 그것은 장안의 큰 뉴스였습니다. 호마 허버트가 편집하는 한국평론이라는 월간 잡지에서도 감옥에 5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항상 외국인 친구에게 큰 걱정거리로 되었던 이승만이 드디어 방면된 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이승만이 방면이 되고 나자 윤치호가 또 찾아갑니다. 어제 석방된 이승만을 찾아보았다. 놀랄만한 청년으로서 아주 멋진 영어를 구사하고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다. 옥중에서 학교를 개설하여 많은 재수를 깨우쳤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실을 건립했다. 이상재, 이원경, 홍정기 등등 고급 관료들의 계종은 그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의 그 석방을 축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요,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저희 이승만 학당에 등록하셔서 강의를 듣고 수료하신 그 하은주 씨의 그 처갓집에서 내려오는 시입니다. 이분이 유성준, 그 육일준 씨 동생 유성준, 1902년에 한성 감옥에 갇혔던 그 유성준 씨의 아마 정손녀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 유성준 씨가 이승만을 감옥에서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평가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의 지식의 확고함과 언론의 명쾌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용동하고 험한케 하는데 광란 분파 중에 이렇듯 높이 솟은 지주가 돌기둥이 있을 줄을 어찌 감히 짐작했겠느냐. 하루 저녁에는 달빛 아래 얼굴을 맞대고 이군이 율시를 한 수 나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시국을 걱정하는 강귀한 기계가 글 사이에 넘쳐 흘러나도 화답하였다. 이렇게 그 유성준 씨가 이승만과 옥중에서 만난 그 일들을 회고하는데 하루 저녁에 달빛 아래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어떤 시인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유성준 씨 집에서 내려오는 이 시가 그 시가 아닐까. 그 하은주 씨가 저한테 이 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보이니까 과연 당대의 명필이다. 왕이지체의 참 명필, 조선 명필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람의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조이 청산 기 자신, 일찍이 청산에 이 몸을 맡기려 생각했는데 여하 오락 혼화춘, 어찌하여 혼탁한 세상에 잘못 떨어졌는가. 구유자족 궁도객, 오랫동안 궁색한 나그네 신세에 자족했거니 기우무비실로인, 만나는 이마다 길을 잃은 자 아님이 없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선비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럽니다. 망가도서 감이벽, 서가에 가득히 담긴 책이 궁벽한 처지의 위로가 되는데, 서적실에 500여 권의 책이 있다고 했었죠. 저는 그걸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서가 가득히 담긴 책이 위로가 되는데 세상의 온갖 역사와 이치를 이미 달통했는데 반창풍을 가요의 반 열린 창에 들어오는 바람과 달이 넉넉하구나. 어느 날 밤에 유승준 씨가 달빛을 서로 맞대고 시를 주고받았다 했는데 저는 요 구절이 이승만과 유승준이 주고받았던 시가 아닌가를 증명한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군망만 과회오, 그대에게 권하노니 품어놓고 그걸 자랑하지 말라. 권군망만 과회오, 불탁순응 변가진, 쪼지 않으면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하리오 하는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유승준 말대로 감옥에서 이승만과 유승준이 주고받은 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유승준 그 집에서 내려오는 시인 만큼 유승준이 직접 감옥의 청년 이승만으로부터 받은 시만은 사실입니다. 유승준은 이승만보다도 나이가 무려 한 15살 정도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이승만을 대형이라 그랬어요. 아주 높은 학자, 당대의 포사다, 대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 대학자라는 것은 서양의 역사, 철학, 학문의 달통 해설뿐만 아니라 그의 서체와 그의 시가 또 당대 최고의 그 학자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만 이승만의 옥중수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